이거 괜찮은데? 저 앞쪽도 마찬가지로 이 대시보드 모양에 맞게끔 제가 좀 잘라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고 주차를 해놓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생결단입니다. 저희는 캠핑카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만난 4명의 청년이 모인 팀입니다. 비싼 캠핑카 말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캠핑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캠박스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제가 자작 캠핑카 편에서 솔라 패널을 루프렉 위에 올려서 제 차에 매립이 되어 있는 200A의 배터리를 충전을 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전기 충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차량을 주행을 하지 않더라도 매주 주말마다 차박을 나갔을 때 전기가 항상 충전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루프렉을 올리고 그 위에 솔라 패널을 얹는 게 좀 너무 힘들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게 파워뱅크용 접이식 솔라 패널을 연결을 하셔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대신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솔라 패널을 하나 또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20W 짜리의 솔라 패널, 플렉시블 솔라 패널이에요. 얘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접이식 솔라 패널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플렉시블 솔라 패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레이 실내에 대시보드 위쪽에 딱 올려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더라고요. 살짝 크기는 한데 한번 사이즈가 될 것 같아서 얘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최대 충전 전류가 5.92A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6A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8시간 정도씩 충전이 되고 맥시멈으로 쳤을 때 68에 48A에서 뭐 절반, 흐리거나 비 오거나 해가 쨍쨍하지 않을 때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절반만 충전이 된다고 쳐도 20A에서 25A 정도 사이가 충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0A씩 5일이라고만 쳐도 100A 정도가 충전이 되시겠죠? 그래서 파워뱅크 100A 정도는 얘로도 충분히 충전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주행 충전기까지 더한다고 치면 부족하지 않게 충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충전하는 게 매번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차량에 장착을 하러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 하늘을 보시면 오늘은 좀 날이 많이 흐려요. 이 상태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고 전기가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12.4V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딥사이클 배터리라서 얘는 12.7V가 되면 완전 충전됐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거의 80% 정도 이상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볼 건데 이게 폭은 120이 좀 넘게 나와서 충분한데 여기 보시면 유리가 딱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끝부분 쪽에서 깊이가 좀 짧아요. 그래서 많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지. 딱 이 정도가 됩니다. 아우, 이게 만약에 지금 거치대가, 핸드폰 거치대가 없다고 치면요, 어머, 부러졌어. 어머, 이거 라나님이 주신 건데. 자, 이 정도가 딱 가려져서 사실은 보면 대략 한 가운데 기준으로 보시면 한 10cm 정도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앞쪽에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더 앞으로 밀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 생긴 게 조금 라운드 져야겠죠. 이런 거를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귀찮을 때는 암막 대신에 이렇게 써보려고 생각을 중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이거 괜찮은데? 솔라 패널 배선이 여기 있고 지난번에 작업해줬던 거를 B필러 쪽에서 요 아래쪽, 운전석 아래쪽으로 한번 끌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착이라고 할 것도 없죠.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우려되는 점은 이 앞쪽에도 차량에 썬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충전량이 미미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오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기 그 충전량이 적을 거예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흐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지금 배터리가 충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전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온갖 배선이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케이블 타이로 해서 배선 정리를 좀 하고, 밑으로, 매트 밑으로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가 찍어주고 있는데 풋브레이크 밟을 때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가 주행하다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뭐 밑에다 양면 테이프를 붙이든지 아니면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걸 둬서 얘가 흘러내리거나 움직이는 걸 좀 방지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충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MPPT에 충전 전류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오호, 큰일 났습니다. 충전 출력이 지금 0.08, 05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거의 제 배터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완전 충전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그러면은 전기를 좀 소모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모시키고 충전이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신상품 선풍기를 좀 켜놓고, 다음에 요 선풍기도 일부러 좀 켜놓을게요. 자, 일부러 전기를 좀 소모할 수 있게끔. 아, 맞아, 요거 전기장판까지 켜볼게요. 전기 소모 확 늘릴 수 있게끔 전기장판을 제일 세게 최대 고온으로 올려놓겠습니다. 12.1V까지 전기가 떨어졌어요. 11.1, 12.2. 자, 충전 전류는 거의 1A 정도 전기가 충전이 되고 있어요. 솔라 패널에 해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1.2A 정도 나와요. 확실히 내부에 있으니까 충전량이 덜 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주차 어디 출근해서 주차해 놓으시고 나서 솔라 패널을, 접이식 솔라 패널을 위에 이렇게 그냥 얹어 놓으시란 얘기였어요.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주행하실 때는 탁탁 접어서 그냥 뒤에다 놓고, 이제 저는 만약에 이 플렉시블 솔라로 전기 충전량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요,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용해보니까 200W 솔라 패널이면 200A까지는 일주일 동안 충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120W로 부족하면 나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접이식 솔라 패널 200W짜리를 위에다가 장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얘를 하나 더 사서 병렬로 연결해서 위쪽에 하나 더 올려놔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는 한번 썬팅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오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와, 보이시죠? 차 위에 올리니까 바로 5A, 5.8A가 아까 최대였죠? 근데 바로 5.39A 정도 나와요. 차 내부에는 확실히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차 외부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상으로 보면 120W짜리 솔라 패널이 좌우로 해서 딱 2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요 대시보드 앞에다가 놓고 충전을 해보고, 이것만으로는 충전이 좀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이쪽에도 한 장 더 올려서 천장 위에다가 올려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겠네요. 다만 마찬가지로 개조하지 않고 루프 렉을 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테스트 결과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보시면 환풍기는 계속 일부러 켜놨고 인버터도 계속 일부러 켜놨어요. 그래서 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를 시키게끔 세팅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지금 완전 딱 봤을 때는 환풍기 없다고 치면은 일반 레이랑 똑같죠. 그래서 스텔스 모드가 완벽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안에 내부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선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운전하는데 크게 간섭이 없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파집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거치대를 이렇게 이제 간섭이 없게끔 솔라 패널의 일부분을 제가 잘랐고 저 앞쪽도 마찬가지로 요 대시보드 모양에 맞게끔 제가 좀 잘라놨어요. 그래서 요 보시면 까만 거에 요 부분은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가위로도 쉽게 절단이 돼요. 그래서 요 검은색 솔라 패널이 손상이 되지 않게끔만 커팅을 해서 딱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 솔라 패널이 저 앞쪽으로 더 빠져서 여기에 이렇게 간섭이 없게끔 이제는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 같은 걸 켰을 때 위에 성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문 쪽으로 바람이 송풍이 나오게 해도 딱 바람이 안 막아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세팅을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지난번에 테스트 해본 것처럼 앞유리에 썬팅이 있다 보니까 전기 충전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번 확인을 또 해볼게요. 자, 오늘 하늘은 그냥 이렇게 구름이 좀 많은 편입니다. 구름이 많은 상태에서는 한 0.5A 정도 충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량이 좀 부족할 때는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솔라 패널 가볍거든요, 되게. 그래서 되게 가벼워서 그냥 이렇게 해서 얹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차량 위에. 차량 위에 얹어 놓고 그냥 문 이렇게 닫아 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고 주차를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가 와도 상관이 없기는 해요. 비가 와도 얘네들은 다 방수가 되는 재질이어서 이렇게도 놓아 두셔도 되는데, 사실 뭐 비 오는 날에는 해가 별로 쨍쨍하게 안 떠 있어서 충전량이 좀 적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한번 마찬가지로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까 0.5A 정도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흐린 날임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2.28A 정도, 한 2.3A 정도 전기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차량을 주차해 놓고는 솔라 패널을 꺼내 놓고 충전을 해보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매주 차박을 나가는데 전기 충전량이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요, 이 솔라 패널을 하나 더 추가로 늘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렉 설치나 태양광 솔라 패널을 가공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 순정 레이처럼 보여서 스텔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크게 어떤 설치나 가공이 필요 없이 이런 충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실제 제가 매주 차박을 나가고 1박 2일에 차박을 하는 동안에 쓰는 전기 제품들은 항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용을 하는 환경에서 120W의 솔라 패널로 그리고 200A의 전기 매립으로 이 전기가 걱정 없이 쓸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그 후기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